조금 시계를 돌려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1989년 4월에 일기 신도시가 선정이 됐고 그렇죠. 방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96년도에 이제 일기 신도시 그곳에 자리를 잡으신 거잖아요. 그때 당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들도 좀 있었을 테고 아마 그 역사의 산 증인이 아니실까 싶은데 그 당시에 고양시는 좀 어떤 모습이었어요? 아, 지금 생각에 지금은 백석역에 그 오피스텔이 조금 많은 그 지역에는 그 허벌판이었습니다. 근데 허벌판에 지금도 기억합니다만 그 우리 저 애들 데리고 거 가서 지불놀이도 하고 백석역 그쪽. 예, 바로 거기서 했는데 지금은 가면 꽉 차 있죠. 그럼요. 예, 코스트코를 비롯해서 여기 들어서 있고 우리가 신도시 안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아파트들도 엄청나게 택지 개발을 많이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. 네. 그 시기가 이제 96년, 97년 이렇게 이제 접어드는 거죠. 그래서 도시가 고양시가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그냥 우리가 저기 신도시 개발하면 약간의 자족성을 이제 담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.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 오직 아파트의 택지 개발을 너무 많이 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. 그래서 지금도 그런 택지 개발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. 시간이 이미 1989년 이후에 이제 발표 이후에 몇십 년이 흘렀지 않습니까? 예. 노후화에 대한 그 부담은 지금 이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. 예. 그 보통 일반적으로 뭐 아파트를 한 30년 정도 사용하게 되면 다른 부분보다도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게 안전 차원에서의 뭐 구조적인 부분에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. 네. 근데 대부분 그 파이프라든가 뭐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기타 우리가 설비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노후화가 심각합니다. 그렇죠. 특히 우리가 뭐 온수관이라든가 예. 그다음에 상하수도 관로에 대한 부분들은 한 30년 지나면 그 노후화돼서 그것을 교체를 해야 되는 네.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30년 전에 환경을 만들다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자동차가 별로 없었습니다.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뭐 한 대 정도면 충분하다. 그렇겠네요. 이렇게 했는데 예. 요즘 가봤더니요. 예. 웬만한 아파트에 다 한 세대에 2대 정도까지 다들 차를 갖고 있어요. 요즘에 이제 지하로도 주차는 깊이 되니까. 예,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전부 길 주변에다가 차를 세우는 아주 열악한 주차 환경이 되고 있죠.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재건축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난번 우리 원희룡 그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사실은 그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. 5개 그 신도시가 있었던 시장들과 같이 시간을 단축시키고 신속하게 나가자는 취지로 얘기도 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재건축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. 네. 근데 그 재건축 요건 중에 하나가 구조 안정성에 대한 부분인데 그 구조 안정성의 점수를 배점을 워낙 높게 하다 보니까 대상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. 그래서 대상 될 수 없는 것을 50점을 30점으로 이렇게 조금 낮추게 됨으로써 이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. 아무래도 전문가시잖아요. 도시계획, 네. 건축공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뭔가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재정비 사업의 주안점과 차별화된 전략이 있다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지요? 지금 뭐 그 뭐니 해도 아무래도 빨리 좀 신속하게 그렇죠. 추진되는 빠르게. 게 네. 중요하다 봅니다. 그래서 그 지역에 그다음에 여건과 환경에 맞게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추진하는 방법 중에 아마 지금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. 그냥 단지 하나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재건축하는 개념을 지금까지 해왔다면 그걸 단지 하나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을 조금 더 큰 규모로 같이 통합해서 통합 재건축을 하자 하는 내용까지도 그 내용에 이제 담으려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민 맞춤형으로 가는 과정에 주민들과 같이 그걸 좋은 계획안과 추진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우리 특별법에 같이 좀 포함을 시켜서 추진해 나가고 제정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. 예인 씨가 살짝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대학에서는 건축을 전공하셨었고 이제 석박사를 다 받으시면서 도시계획, 도시공학까지 두루 섭렵하셨는데
기대감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다고 말씀드렸어요. 좋은 도시를 만드시려면 좋은 도시에 대한 철학을 들여다봐야 될 텐데 예. 어떤 도시가 좋은 도시입니까? 오랫동안 이렇게 도시 쪽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부분과 이 교육 분야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네. 느낍니다.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의 개념으로 보면 일자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. 이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고, 그리고 미래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그 교육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죠. 물론 뭐 안전 문제라든가 그런 내용도 이제 추후에 다 보완이 돼야 되는 내용입니다만, 녹지라든가 공원에 대한 부분은 그런 것들이 주변에 곳곳에서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, 혹시 가능하다면 하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발 담그고 몇 감는 그 하천에 대한 정서들이 다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런 하천을 도시에서 도심 하천을 만들어낸다면 아마 그 다른 어떤 지역보다 네. 지금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럼 그 좋은 도시의 기준에 고양시는 부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, 부합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. 어떤 과제가 예, 있을까요?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우리 그 고양시가 베드타운 얘기하잖아요. 네. 집을 너무 많이 공급했다는 거죠. 근데 집을 많이 공급하는 거는 다른 부분이 같이 이렇게 조화 있게 공급이 됐으면 아마 그 부분은 집 많이 공급하는 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고양시는 집을 주로 공급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리에 대한 것이 너무 부족한 겁니다. 그리고 그 일자리도 우리가 뭐 기업 수 따지다 보면 일자리는 충분히 합니다 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네. 근데 워낙 조그만 기업들만 있다 보니 네. 그 대기업으로서의 동력, 그게 핵심 동력이 될 만한 그런 앵커 기업들이 없어서 우리 그 젊은 청년이나 우리 자녀들은 네. 사실은 기업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느냐면 다 서울로 갑니다. 그래서 서울을 가는 것이 비중이 굉장히 높은 도시가 바로 고양시입니다.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 가야 할 길 중에 하나고요.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교육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이 많지가 않습니다. 고양시는. 그렇네요. 그러니까 대학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고양시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규제에 대한 부분입니다.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에 나와 있는 가밀 억제권역이라는 것 자체가 공장 제한돼 있고 대학교 제한돼 있고 뭐 연수원도 제한돼 있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. 쉽지 않네요. 근데 과밀 억제는 인구가 늘어나는 걸 억제하는 건데 어떤 면에서는 과밀을 촉진시킨 도시가 됐어요. 그러니까 얘기하는 기업은 못 들어오게 하면서 아파트는 많이 지어서 지금까지 아파트 공급으로 인해서 인구가 그때 군에서 시로 바뀐 26만에서 108만이 된 거죠.